안녕하세요.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 후의 삶 궁금하시나요? 은퇴 선배들은 항상 미리 은퇴 후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조언을 합니다. 오늘은 실제 퇴직자의 경험담과 반백수로 은퇴의 길을 그려보고 있는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은 더 이상 당신 곁에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그 인간관계도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은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회사 내에서 업무 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깊은 동료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소한 일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은퇴 직전에 여러분은 다수가 사회적으로 정점 또는 그보다 약간 아래의 위치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급여도 조금은 깎이겠지만 일정 수준은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사무직은 거의 어렵고 일부 기술직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용인이 받는 급여의 몇 배를 뽑아내야 굴러가는 곳이니까요. 은퇴 후에 운이 좋아서 다른 직장을 얻었더라도 책임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그전보다 낮아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소소한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준비가 탄탄하신 분들이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한 긴 은퇴 생활에서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경험하며 익숙해지셔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큰 돈이 되지는 않아도 스트레스가 적고 책임의 무게도 적은 소소한 일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 정도 했던 사람인데라는 생각은 은퇴 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가급적이면 내 관심사와 취미가 동시에 소소한 돈벌이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 은퇴 전부터 그러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로 블로그, 유튜브 등 SNS로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정말 오랜 기간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인생 경험과 사회에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주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중장기적으로 돈이 아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추구해서 시작하신다면 1년 이내에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3. 저축 사고방식에서 지출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항상 급여가 있었고 그 대신에 내 시간을 직장에 투입하였죠. 즉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저축 사고방식에서 지출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른바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벌고 쓰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 처음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항상 계좌 잔고가 낮아지는 걸 보니 그건 큰 변화이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언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모든 것이 느려질 것입니다. 아침에 89시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오면 11시 30분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루 종일이 남아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이 부분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이고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내실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스케줄을 잘 짜고 루틴 있는 생활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기상 산책, 아침 뉴스, 점심 도서관, 저녁, 가끔 친구들과 만남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잘 짜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고독을 대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독을 순순히 맞이하여 대면하시는 분과 피하며 누군가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끝까지 피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결국은 대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고독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놀 줄 알게 되면 행복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타인의 도움을 갈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대로 적당히 만족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만나는 친구나 외부 모임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겠고요. 5번에서 4번까지가 부정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지만 이번 5번째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요? 직장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 내 저녁을 방해할 폭탄이 없는 것, 불편한 카톡, 이메일 등이 없습니다. 모든 강제적 불안은 끝났습니다. 아침 기상 알람을 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숙제가 남은 느낌, 항상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기분이 들었는데 확실히 없어졌다는 부분에서 자유의 시작입니다. 4가지가 좀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5번에 집중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4번 시간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나와 남과의 관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고독을 즐기는 고독력 높이기 이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퇴직 선배의 조언 5가지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은퇴 후 주거지, 취미, 부부관계, 연금,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서 은퇴 후 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 기간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은퇴 전에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저질러진 것은 저질러진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요. 5가지 조언에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